안녕하세요, 신나입니다. 오늘은 네이버의 파워링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파워링크란 네이버에서 광고 실행 중 하나입니다. CPC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CPC 광고란 클릭당 비용이 나가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치아미백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런 뜨는 광고를 파워링크 영역이라고 하고요. 파워링크 영역에는 1위부터 10위까지가 파워링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1위부터 15위까지가 비즈사이트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이 파워링크가 결정되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비용, 그리고 두 번째는 품질지수입니다. 이 품질지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면, 일단은 치아미백으로 검색을 했을 때 그 내용 안에 소재, 그리고 제목 속의 소재, 이런 소재들에 따라서 그 첫 번째로 판단을 하고 쉽게 말해 관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소재에 따라서 반응하는 클릭, 이런 클릭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이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지수가 올라갑니다. 품질지수는 총 7단계까지 시작되는데요. 보통 7단계는 무리고요. 처음 시작할 때가 4단계입니다. 광고를 계속 소재에 맞춰서 광고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5단계까지 올라가고 6단계는 정말 올라가기가 힘듭니다. 왜냐하면 6단계 같은 경우는 이런 클릭당 그 소재에 따라서 반응하는 반응률을 높아야 되는데, 이 1위부터 3위까지 영역 같은 경우는 클릭했을 때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. 그래서 진행을 했을 때 꾸준히 광고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5단계, 품질지수 5단계를 목표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그 파워링크를 진행을 했을 때 제가 추천하는 순위는 그 키워드에 따라서 다 보여주는 게 좋긴 하지만 모바일 영역까지 생각을 한다면 1위부터 3위까지 입찰을 하시면 돼요. 1위부터 3위까지 그 광고를 설정을 하면 되는데, 그 이유는 모바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(1위부터 3위까지만) 그 노출되기 때문에 진행하실 때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4위부터 10위까지는 좀 의미가 없긴 없어요. 근데 다만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부 다 노출하시는 게 좋아요. 또한 그 파워링크에 노출되는 그 영역은 키워드에 따라서 달라요. 예를 들어서 10대 치아미백으로 검색을 했어요. 이거는 3개가 노출이 됐죠. 그러면 10대 셀프 치아미백제로 검색을 할게요. 이거는 노출이 안 됐네요. 10대 셀프 치아미백을 했을 때는 1개가 노출이 됐죠. 그리고
폴더업이라고 했을 때도 한 개가 노출됐고, 남성 치아 미백제로 했을 때도 3개가 노출됐고, 네, 이렇게 노출하는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.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냐면, 그 네이버에서 도구에서, 키워드 도구에서 이런 검색수에 따라서 노출되는 이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. 보통 7,600에서 49,000 했을 때, 아까 전에 파워링크가 10개가 나왔고 모바일에서 3개가 나왔죠. 그러면 아까 전에 치아 미백제,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검색수가 너무 낮잖아요. 그때 1개가 노출됐고, 모바일에서도 1개가 노출이 됐고, 이런 검색, 월간 검색수에 따라서 그 파워링크에서 노출하는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. 파워링크를 운영을 했을 때는 가장 좋은 점이,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룹을 세분화해서 나타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키워드를 추출할 때는 파워링크에서 키워드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. 이런 키워드를 추출할 때는 이런 치안백이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했어요. 그러면 쭉 연관 검색어가 나오잖아요. 이런 연관 검색어들을 추출해서 솔직히 2페이지, 3페이지까지는 넘어갈 필요가 없고 1페이지에서 2페이지 값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런 데이터가 쭉 나오거든요. 이 데이터를 통해서 키워드를 선정하시는 게 좋고요.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셀프 치아 미백제로 했을 때도 키워드가 쭉 나오죠. 이런 연관된 키워드를 뽑아서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으시냐면, 일단 원gram 검색수 PC 모바일을 저는 합쳐요. 이게 숫자로 되어 있어서 숫자로 인식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, 클릭하셔서 숫자로 변환하면 나오죠. 이 데이터 값으로 필터링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키워드를 정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 키워드 중에 지금 의료 쪽하고 그 상품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, 우리에게 맞는 키워드를 추천을 해서 이걸 통해서 또 연관 검색어로 조회를 해서 또 다운로드 받고, 그 키워드를 만드시면 되고요. 이게 보편적으로 광고 대행사나 광고 업체들이 하는 키워드들이고,
저는 좀 다르게 하는데요.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좀 다르게 하냐면, 저는 키워드를 직접 만들어요. 만든다는 의미가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, 잠시만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쭉, 여기는 제품명을 적은 거고, 지역별로 제가 키워드를 쭉 생산을 한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종합, 시군구 다 나누어서 키워드를 생산해서, 네이버에는 대량 등록이 있거든요. 대량 관리해서 대량 등록 양식에 맞춰서 올려서 등록을 한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쭉 그룹핑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.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시려면 이 키워드들이 단가 단위들이 있잖아요. 단가 단위들이 있는데, 이런 단가 단위들을 즐겨찾기 영역으로 따로 분류를 해두는 거예요. 저는 가격으로 나눴어요. 좀 가격에 좀 어차피 이게 돈을 계속 빠져나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315 선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300원, 500원, 700원, 1000원 단위로 해서 이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1부터 12까지 파워링크 영역, 11일부터 15일까지 비즈사이트 영역으로 다 나누어서 분류를 했어요. 이런 식으로 이걸 좀 더 쉽게 하시려면 이런 1위부터 3위까지로 하신 후에 변환된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고, 거기에 변경사항을 확인해서 즐겨찾기로 분류 후 즐겨찾기에서 그 11일, 그 3위에서 12, 그리고 11위에서 15위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. 네, 일단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고요. 또 말씀드릴게. 보고서는 다음 영상 때 그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,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게 있어요. 파워링크를 하실 때 이런 캠페인 정보 영역이 있어요. 정보 영역이 있는데 이 하루 예산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그 전환 추적을 네이버 애널리스트에 전환 추적을 설치했다면 자동 URL 파라미터를 하셔서 그 로고 데이터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시고, 그리고 그룹별 영역에서 영역이 나와 있어요. 이 매체 영역이 있는데 이 매체 영역이 중요해요. 보통 기본적으로 매체 유형은 모든 매체로 되어 있어요. 모든 매체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진짜 쓸데없는 게 진짜 많아요. 이런 식으로 나눠 있는데
이런 매체들에 노출하는 건 다 좋아요. 다 좋은데 이런 매체들에 노출을 하면 이탈률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탈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은 네이버 애널리틱스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 제 블로그에서 보여드릴게요. 보면 이 영역 부분이 있거든요. 이 영역 부분을 클릭 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부분은 관련된 것은 노출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노출 매체 영역은 개별 선택을 해주시고 네이버에서 저는 네이버에서 보는 시스템만 그 노출 매체를 선택을 했어요.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보통 그 상품들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좀 잘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상품의 네이버 블로그의 콘텐츠 매체 그리고 지식인 부분, 지식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 상품 영역군에 대해서는 많이들 보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없는데 취향 매체로 검색할게요.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식인을 보고 좀 관련성 있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저는 지식인 부분에 대해서 놓고 그리고 지식인 PC 부분, 네이버 블로그는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. 그리고 통합 검색에 PC하고 모바일 부분이고, 그리고 더 놓아야 될 부분이 네이버의 검색 탭 부분. 이 검색 탭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통합 검색은 여기 메인 페이지잖아요. 검색 탭 부분은 이런 탭 부분이에요. 탭 넘어갔을 때 보이는 부분. 이 부분도 검색 탭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놓고 굳이 놓자면 네이버 쇼핑과 모바일 정도. 서비스 영역 같은 경우는 그 쇼핑하고 모바일은 안 넣어도 돼요. 근데 상품 영역 같은 경우는 쇼핑하고 PC하고 모바일을 넣으시면 되고, 다른 거는 놓을 필요가 없어요. 통합 검색 광고 더보기 같은 경우는 놓으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 부분인데 그 여기까지는 클릭하지를 않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만 설정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노출률 시간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네이버 데이터 랩을 보셔서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저는 모바일 가중치를 꼭 10%를 더 넣었어요. 왜냐면 보통 광고 단가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.
1위부터 3위까지가 그 모바일에서 노출된다고 했잖아요. 노출이 되는데 보통 그 광고를 세팅을 할 때 사람들이 입찰가 일괄 변경해서 1부터 3위로 세팅을 하거든요. 그래서 확인 누르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솔직히 이렇게 맞춰서 나오긴 해요. 근데 다만 10% 가중치를 더 준 점은 그 모바일에서 제가 좀 수작업을 하기를 좀 덜기 위해서 설정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모바일에서 좀 더 이 3위까지 노출하는 보정 비율을 좀 더 손으로 작업하는 비중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, 그래서 그 예산은 어차피 광고 예산이 정해지면 이런 식으로 광고 예산 설정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저장 닫기 하시면 돼요. 네, 이상 그 파워링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파워링크에 대해서 소개드려 다음에는 그 파워링크 파워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때 노하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 궁금하신 부분이 이 시간대 영역 설정일 것 같은데, 이 시간대 영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상품 영역이나 아니면 상품 영역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 영역을 설정을 하시면 좋지만, 서비스 영역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시간대 영역을 설정을 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.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이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잘 받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저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. 일단 이상 신나였습니다. 다음에 그 파워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랑 이 시간에 대한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한 가지 더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확장 소재인데요. 키워드 확장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키워주면 이 키워드들하고 비슷한 키워드라고 엮어서 키워드가 노출되는데 어떤 키워드가 나가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 안 함으로 해두시고, 소재 같은 경우는 이거는 키워드 등록할 때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, 이 품질 지수를 높이려면 지금 천창이라는 키워드의 품질 지수를 높이려면 지금 5단계죠? 이 소재에 맞춰서 키워드의 천창을 놓고 이 키워드의 천창을 놓으셔야지 품질 지수 반영이 좀 더 정확히 되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확장 소재인데요. 확장 소재 같은 경우는 연락처와 확장 소재를 등록하면 좋은데, 특히 서브링크를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. 서브링크를 등록을 하면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냐면 이 링크가 노출이 되는데 PC에서는 노출이 안 되고요. 모바일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.
폴딩도어로 검색을 했을 때 이런 회사 소개, 제품 소개, 시공 갤러리, 온라인 문의가 나오잖아요. 이 부분이 확장 소재가 적용이 된 부분이고, 지금은 광고를 꺼놔서 노출이 안 되어 있는데, 확장 소재를 등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니까 한 번은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신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